우리나라에서 1년에 성범죄가 몇 건이나 일어나고 있을까요?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사회 지표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연간 성범죄 건수만 32,800건 이상입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적 학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성년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들을 집중 관리하기 위한 일명 조두순법이 통과돼서 바로 어제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조두순법 어떤 내용이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고 계신 국선 전담 변호사이십니다. 신진희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방금 국선 전담 변호사로 소개를 했는데 보통 상식적으로 이제 국선 변호사 하면 피의자 혹은 범인이 돈이 없어서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할 때 이걸 변호해주는 변호사잖아요. 근데 네, 변호사님께서는 피해자 전담 국선 변호인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 그 성폭력하고 아동학대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게는 국가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정해 주세요. 이제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예, 그럼 피해자들을 계속 이렇게 도와주시고 법률적인 그렇죠. 조언도 해주시는 이런 네, 역할을 그렇죠. 하시는 거군요. 자, 그러다 보면 이 피해자들을 많이 만나시겠어요. 네, 그런데 이 조두순법이라는 게 실제로 어떤 재범에 대한 어떤 두려움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제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피해자들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조두순법 시행 취지처럼 많은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감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죠. 피해자들은 성폭력 범죄자가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출소 이후에 두려움을 호소한다. 이게 아니고요. 신고 전부터 두려움을 호소하세요. 신고하면 신고 전부터요. 예. 나중에 찾아오면 어떡하나. 예. 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 나중에 합의 안 해주면 그것 때문에 앙심을 품고 나중에 출소 이후에 보복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계속 하세요. 예. 근데 이제 출소 이후에는 예. 그동안 유예됐던 예. 그 감정들이 더 크게 이제 토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에게 성폭력을 행사했던 범죄자의 출소 시점이 다가올수록 피해자들은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조두순법이라는 것을 만든 건데요. 네. 이게 원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또 줄여서는 전자장치 부착법 이렇게 부르는데 저희는 이제 편의상 조두순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이 조두순법의 핵심 내용부터 좀 정리를 부탁드릴까요? 네, 조두순법은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예. 첫 번째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 그러니까 전자발찌를 이제 부착해야 된다. 이렇게 예. 선고하는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가 있어요. 요걸 반드시 부과해야 된다. 예. 이런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렇게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들 중에서도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게는 예. 1대1로 전담 보호 관찰관을 지정한다. 이런 의무 규정이 신설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전자발찌 착용을 선고받은 사람은 첫 번째는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를 하도록 하고 두 번째 그중에서 이제 선별을 해서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전담 감시도 붙인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1대1 보호 관찰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9810번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같이 살면서 감시하는 건지 전자발찌의 위치를 24시간 감시하는 건지 아니면 일거수일투족을 1대1로 따라다니면서 감시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문자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단 전담 보호 관찰관이 지정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24시간 이동 경로를 집중적으로 추적합니다. 그 전자발찌를 통해서요? 네, 위치 추적이 되니까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대상자의 행동 관찰을 해요. 예. 그리고 집에 직접 가가지고 생활 실태를 점검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음란물, 특히 아동 음란물을 소지했는지 이런 것도 살피고 그리고 행위자가 아동 시설에 접근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감시하고 그리고 심리 치료도 실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이 사람이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예. 뭐 당근과 채찍을 같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1대1 전담관이 배치는 되어 있더라도 뭐 24시간 따라다니는 건 아니고 뭐 당연히 그럴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 동선을 모니터하면서 이상 징후가 있다거나 뭐 이런 거가 포착이 되면 체크를 하는 뭐 그런 정도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중앙관제센터에서 24시간 원래 감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원래도 근데 하게 이게 돼 있는데. 예. 네, 원래 하게 돼 있는데 1대1이 아니었던 거죠. 아, 그동안은. 네. 야, 그러면 그동안에도 이제 전자발찌를 끊어버리고 도망가거나 뭐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1대1 감시를 붙이면 그런 일이 없을까요? 경우의 수가 좀 줄어든다. 네. 그 여전히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굉장히 예. 적은 수의 보호관찰관들이 예. 그 많은 수의 부착자들을 대상으로 감시를 하고 했기 때문에 촘촘히 감시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줄어든다. 뭐 그런 점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그 범죄자는 내 책임이 되는 사람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궁금한 게요. 자, 그렇게 하려면 인력이 충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보면 법무부에 확인을 해봤더니 저희가 전자발찌를 감독하는 보호관찰관의 인원은 현재 192명으로 파악이 되는데 보호관찰이 필요한 출소자 수는 어느 정도나 되는 걸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요. 예. 그 2017년 기준으로 사람 인력 자체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로, 그러니까 예. 사건 수가 증가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시해야 할 피의자의 수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렇죠. 2013년에는 에 비해서 2016년에는 한 25%가 증가했으니까요. 예. 26년 기준으로 27만 5,460건이 됐거든요. 예. 근데 실제 2016년에 보호관찰 인력은 203명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1인당 예. 굉장히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실정이죠. 그렇죠. 올해는 지금 말씀하신 게 192명이니까 네. 오히려 더 줄은 거잖아요. 예. 네. 또 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만 해도 올해 4월 기준으로 3,000명이 넘는데요. 이 3,000명이 넘는 사람을 192명이 감시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제 여기에서 1대1 감시 대상자를 선정을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분할까요? 이 인력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관제센터 직원 한 명이 대상자 331명을 담당했던 게 2017년이거든요. 예. 근데 올해 지금 3,000명이 훨씬 넘잖아요. 예. 그러면은 192명이 어떻게 그걸 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네. 이게 막 인력 중원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의 쟁점이 보호관찰을 받는 기간이에요. 지금 법상으로는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이 되면 일단 최소 6개월을 해보고 그 이후에 연장할지 말지를 심사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6개월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1대1 그 보호관찰 기간이 6개월인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기존에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란 게 정해져 있잖아요.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징역 12년, 그러니까 조두순 같은 경우에 징역 12년을 선고하면서 전자장치 부착 기간은 7년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7년 동안은 이 사람은 전자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행동감시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만 1대1로 전담하는 보호관찰 기간이 지금 현재로서는 6개월이다. 이렇게 그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7년이 지난 뒤에는 또 어떡하죠? 그때는 자유의 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 범인의 출소가 다가오면 불안했던 것처럼 7년 뒤 이 감시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다가오면 또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불안하시죠.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근데 현재로서는 여기에 대한 방안은 전혀 없는 거군요. 그렇죠. 형벌이 끝이 나고 보호 처분도 끝이 나버렸기 때문에 네. 한 번 재판으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다시 그 사람에 대해서 똑같은 죄로 두 번을 판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또 저희가 이런 면도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청취자분들이 지금 많은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 1104번님께서 조두순은 평생 전자발찌를 차고 평생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어떤 불안해하는 문자가 들어온 반면에 0671번님 조두순 사건의 재발은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조금은 바뀌지 않았을까요? 대한민국의 모든 범죄자는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할까요? 사람을 믿어봐야 될 듯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해자 인권이라는 측면, 이 측면도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신 것 같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작년에도 예. 한때 쟁점이 됐던 건데 보호수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 보호수용법을 제정을 해서 출소 이후에 이렇게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더 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예. 이런 법이에요. 예. 근데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실 보호수용을 한다는 건 이미 처벌을 받고 죗값을 치른 사람한테 다시 그 인신을 구속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체의 자유와 주거 이전의 자유 이런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밝힌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법률안이 발의가 됐다가 예. 폐기가 됐죠. 그랬군요. 뭐 한편으로는 이제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한 이제 법익 중에 하나니까 뭐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여론을 보면 역시 피해자 보호가 더 중요하다 이런 쪽으로 쏠리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피해자 보호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자, 어쨌든 이 조두순법이 어제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에 좀 부족해 보이는 점, 혹은 아쉬웠던 점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원래 원안에서는요. 이 재범의 위험성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1회 그 부착 명령자에 대해서 재범의 위험성을 재평가하는 제도가 들어가 있었어요. 매년이요? 네, 매년 1회. 이제 그래서 사람이 변화하는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청취자처럼 사람이 변화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즉, 교도소에서 교화가 되는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재평가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지금 통과된 법에는 재평가하는 절차는 전혀 없습니까? 완전히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보호관찰관이 교도소 수용 중인 사람에게 이 사람이 생활 실태가 어떤지를 교도소장한테 자료를 달라고 한다거나 그 정도는 되지만 실제 이렇게 재평가 척도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은 법률 안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현행법은 없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쉬우신 부분이고요. 또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사실 이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미성년 피해자만 불안감이 있고 성인 피해자는 불안감이 없고 이건 아니에요. 미성년과 모든 성인을 모든 피해자들은 다 불안하죠. 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미성년 피해자의 범죄가 있을 때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그 부모도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특정 학교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그 학교에서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이나 그 학교에 현재 다니고 있는 사람이나 다 불안하죠. 성인 같은 경우도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굳이 미성년자에 한할 것이 아니라 성인 피해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은 해보죠. 뭐 그럴 경우에는 근데 아까 지적해 주신 어떤 인력 부족의 문제 이런 문제가 더 절실해지는 거니까요. 그 부분을 먼저 좀 해결을 해야겠네요. 네, 국회에서 좀 통과를 시켜주셔가지고 많은 인력들이 부강이 돼서 앞으로 이런 범죄자들이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 안전망들이 구축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진희 성폭력 아동학대 국선전담 변호사와 함께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간 조두순법 실효성 짚어봤는데요. 8637번님, 10명이 도둑 하나 못 지킨다는 속담이 있어요. 조두순법 실효성이 크게 있을까 걱정입니다. 9929번님, 감옥에 있을 때 제대로 된 철저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화를 좀 더 실효성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시고요. 7160번님, 감시 인력 낭비이자 경제적 손실이 너무 많습니다. 가해자 인권보다 피해자 보호가
더 중요합니다. 예, 가해자 인권보다 피해자 보호가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법적인 제도 변화의 흐름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